책 읽어주는 언어장애인. 오늘 책은 바구이에 모두에게 기적을 인다는 책입니다. 모두에게 기적을 인다는 책 중에서 경계근무라는 소제목을 갖고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중환자실에서 12일 만에 일반 병실로 나오게 되었다. 이틀 후 침대에 누워있는 내게 주황색 옷을 입은 소방대원들이 왔다. 그들은 나를 능숙하게 구급 차용 침대도 옮겼고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구급차에 실렸다. 우리 가족은 나를 신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구급차 안에 있는 환자의 모습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봤기 때문에 내가 구급차에 타고 있는 것이 실감이 잘 나지 않았다. 구급차에는 손승구 목사님과 아버지가 함께 탔다. 손승구 목사님은 혈액암으로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으셨지만 기적적으로 다시 살게 되신 분이다. 목사님은 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부터 매일 오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 당신의 기적이 나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 구급차는 특유의 사이렌 소리를 한 번 울린 뒤 출발했다. 누워 있었지만 달리고 있는 도도의 울퉁불퉁한 노면이 몸에 그대로 전달되었고 구급차의 빠른 속도도 충분히 느껴졌다. 아버지는 구급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내 목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대를 확인하셨다. 내가 힘들어 하지 않을까 불안해하시는 모습이었다. 구급차는 아버지들 헤아릴 마음도 없이
그저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달릴 뿐이었다. 구급차의 내부에는 온갖 의료 장비들이 실려 있었고 창문이 없어 답답했다. 운전석과 연결된 창문 사이도 새어나오는 빛을 조금 느낄 수 있을 뿐 바깥 풍경은 전혀 볼 수 없었다. 마치 이동하는 작은 중환자실 같았다. 육군 훈련소에서 6주간의 훈련을 마친 뒤 큰 가방을 메고 내가 배치된 부대들 향하는 기차를 탔던 기억이 떠올랐다. 내리는 여객이든도 모른 채 앞으로 달리던 기차에 앉아서 무단하지만 곧 생활하게 될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느꼈던 그때가 손신국 목사님은 구급차에 안에 있는 내내 내 손을 꼭 잡고 기도하셨다. 목사님의 크고 따스한 두 손이 나의 부담을 잠시나마 녹여주어 나는 이내 잠이 들었다. 대략 1시간쯤 달렸을까. 구급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구급차에서 내렸으나 여전히 이동 침대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병원의 어느 구역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드디어 침대의 움직임이 멈췄다. 도착한 곳에는 환한 햇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큰 창이 있었고 그 창 너머로는 한동안 보지 못했던 맑은 하늘도 보였다. 6월의 하늘은 푸르고 청량했다. 그러나 마음의 안정을 느낄 새도 없이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다. 목에 뭔가가 막혀 있는 느낌과 함께 숨을 쉬는 것이 곤란해진 것이다. 목 안에 이물감이 느껴져 간지럽고 답답했지만 아무리 힘껏 배에 힘을 주어
심을 하려고 해도 예전처럼 수상 기침이 나오지 않았. 숨을 내뱉지 못하니까 자꾸만 목 안으로 숨이 넘어가고 그때부터 호흡이 곤란해지기 시작했다.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을 느끼니 숨이 먹을 것만 같은 공포심마저 들었다. 거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위급한 천식 환자의 숨소리가 내게서 들렸다. 어머니는 그던 내 모습을 보시고 너무 놀란 나머지 바로 간호사실로 뛰어가셨다. 어머니와 함께 간호사가 황급히 병실로 뛰어왔다. 간호사가 다급히 기다란 호수 같은 것을 내 목구멍 깊숙이 넣더니 가래를 뽑아내기 시작했다. 방금 전에 뱉었던 숨소리보다 더 거친 숨소리를 내뱉었다. 기다란 호수가 입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숨쉬기가 더 곤란해졌고 뭔가 잘못되어 같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목구멍 안에 들어간 그 가늘고 긴 호수는 헛구역질을 지속적으로 유발했다. 토할 것 같았고 눈에서는 눈물이 찔끔찔끔 나왔다. 도저히 참을 수 없겠다 싶어서 빨리 그 호수를 빼내고 싶었지만 내 두 팔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1초가 1분 같이 느껴졌다. 나, 나, 이러다가 숨이 넘어가서 죽는 거 아니야? 숨을 쉬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얼굴을 흔들고 말했다. 환자분, 얼굴 흔드시면 안 돼요. 가래를 빼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눈이 거꾸로 뒤집힐 듯 정신을 잃을 수도 있었던 그 순간, 다행히 극적으로 카드를 뽑아내었다. 그리고 그제야 시원하게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옆에 있던 어머니와 아버지는 걱정이 가득한 게 초조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공포를 느꼈지만 부모님을 안심시켰다. 엄마, 아빠, 괜찮아. 걱정 마. 그렇게 호된 병실 신고식이 끝나고 그날 밤 동네 친구들 10명 정도가 병실을 찾아왔다.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웃으며 나를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어색함이 느껴졌다. 내게 티지 않으려고 했겠지만 친구들의 표정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나의 심각한 상태를 마냥 웃으며 마주하기 어려워하는 게 보였다. 하지만 나는 더 아무렇지 않게 모든 척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위장같이 있을 테니 걱정 마시고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정준이가 친구들 대신해서 부모님께 말했다. 2주간 병실을 지느냐 녹초가 된 부모님이 밤에라도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는 내 간절한 마음을 간파한 것일까? 친구들한테 정말 고마웠다. 우리는 내가 중환자 시대에 있었을 때 중환자실 밖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내가 사고를 당했던 때부터 친구들이 생각했던 감정들을 나눴다. 다들 입을 모아 말했다. 야, 내가 중환자실에서 입에 호스를 끼고 있었을 때, 우린 네가 내도 다친 줄 알았어. 너와 대화를 할 수 없으니 내가 우리 말을 알아듣는지 전혀 확신할 수 없었지. 그리고 네가 머리 쪽으로 바닥에 부딪혔기 때문에 충분히 뇌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나중에 홀수를 빼고
네가 우리한테 정상적으로 말을 하는 건 보고 얼마나 의심했는지 몰라. 역시 넌 예나 지금이나 입은 살아있네. 친구들은 내가 중환자 시대에 있을 때 내가 죽는 줄 알고 질질 짜면서 웃었다고 내게 고자질하며 서도 놀렸다. 그렇게 새벽까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웃으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숨이 잘 쉬어지기 시작했다. 아마도 목 안에 가래가 껴서 그랬던 그런 것 같았다. 가래가 배출이 잘 안 되며 숨소리가 거칠어지면서 바로 산소 포화도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다. 산소 포화도 수치가 떨어지면 입에 소형 가습기 같은 형태의 기다란 파이프를 묻었다. 입안으로 연기가 들어가면 가래가 녹아서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원리였다. 가래의 진득한 점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반복해야 하는 것이었다. 파이프 물면 가래가 녹아서 산소 포화도 수치가 높아지고 숨을 편하게 쉴 수 있게 되었지만 지금은 소용이 없었다. 낮에 느꼈던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공포가 엄습했다. 어, 갑자기 숨을 잘 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친구 한 명이 황급히 병실을 나갔다. 간호사와 함께 담당 당직 레지던트가 병실에 급한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환자분 지금 이런 상태도 일반 병실에 있으면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아무래도 다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기도 사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레지던트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나는 애원하듯 답했다. 선생님, 중환자실은 절대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카드를 잘 뱉으면 유지를 잘 해볼게요.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을 때 그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숨을 쉬는 게 조금 불편할지언정 중환자 시대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다. 대신 한 번만 더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저도 별 수 없어요. 레지던트가 나가고 다행히 산소포화도 수치가 올라갔다. 친구들은 박의가 의사 선생님도 설득했다며 역시 이분 최고라고 기대거렸다. 우리는 어느덧 하나가 되어 산소포화도 수치에 일비하게 되었다. 산소 포화도가 90%가 넘으면 좋아하고 그 밑에도 떨어지면 불안해 했다. 그 덕에 10명의 친구들과 나는 신촌 샌브란스에서의 첫 아침을 맞이하였다. 밤날 저녁 8명의 친구들이 또 다시 병실을 찾았다. 친구들은 밤새도록 나와 함께 병실에 있겠다고 했다. 동네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2일 조씩 한 번을 정했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친구들은 무려 한 달이나 매일 밤 나의 병실을 지켜줬다. 사실 신촌 샌브란스에 입원한 뒤로는 밤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잠이 정말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는 혼자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던 고요한 새벽을 친구들과 계속 함께 할 수 있었다. 친구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한 달간의 경계 근무는 내게 극한의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친구들의 사랑은 나를 또 숨쉬게 했다. 책 읽어주는 언어 장애인 오늘은 박 위에
모두에게 기적을 라는 책을 읽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